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준지균 지오포텐셜 예측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유도하였다면 이번에는 준지균 오메가 방정식을 유도해보고 지난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준지균 오메가 방정식도 A텀, B텀, C텀으로 나누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지오포텐셜로부터 상승 하강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면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과 준지균 와도 방정식이 결국에는 미지수 두 개인 카이와 오메가, 이건 카이입니다. x가 아니라 카이와 오메가, 그리고 방정식 두 개, 준지균 연력학 방정식, 준지균 와도 방정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메가를 없애서 카이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카이는 카이, 파이. 일기도만 알면 텐던시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카이를 이번에는 없애서 오메가는 오메가 파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이번에는 카이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근데 카이는 어디에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자세히 살펴보면 P에 대해 미분을 해 있고 카이에 대해 미분을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를 라플라시안을 붙여주고 P에 대해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이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라플라시안을 붙여주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라플라시안을 붙여줘서 더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항이 완전히 제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제거를 하고 오메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이 식과 이 식을 단순히 이렇게 해서 더하고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호가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한 산수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또 정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의미를 살펴볼 시간이죠. 먼저 A텀. A텀은 사실 그 지오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에서의 의미와 같습니다. 다 무시하고 3차원 라플라시안이기 때문에 단지 A텀은 마이너스 오메가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B항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자, 이것은 제타G죠. 그리고 F죠. V 닷 그레디언트 제타G 플러스 F.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앞 시간에서 우리가 V 닷 그레디언트 B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절대와도 이류항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메가 이퀘이션에서는 반대로 절대와도 이류에 연직 차분이 붙습니다. 그리고 C텀에서 보면 이것이 온도 이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온도 이류인데 문제는 라플라시안이 또 붙어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플라시안 또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기계적으로 그냥 라플라시안 없애고 마이너스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V 닷 그레디언트 T가 돼서 온도 이 항 자체가 온도 이류 자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지난 시간에 지오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과는 반대입니다.
지오포텐셜 텐던시 케이스는 B항이 그냥 단순한 와도 이류였고 C항이 온도 이류의 연직 차분이었는데 오메가는 이번에는 단순한 와도 이류가 B항이고 온도 이류의 연직 차분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C항이.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대칭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라플라시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B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A항이죠. A항은 다음과 같은 항의 비례를 하는데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샬 P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파샬 Z로 고쳐주고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이것이 절대 와도 이류가 되겠죠. 절대 와도 이류의 연직 분포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는 또 뭔가요? 마이너스 오메가는 바로 그냥 W에 비례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W가 절대 와도 이류의 연직 차분에 비례한다 라고 돼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제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화두가 있죠. 상층, 하층 나눠서 상층은 와도 이류, 하층은 온도 이류. 그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죠. 이렇게 써먹힙니다. 보시면 자, 이게 좀 연직 차분을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연직 차분인데 하층, 이건 상층 마이너스 하층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하층에는 절대 와도 이류가 거의 제로다라는 것에 착안을 하시면 단지 이것은 단순히 상층에서의 절대 와도 이류하고 거의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중층에서 발생하는 연직 속도는 상층에서의 절대 와도 이류에 비례하는 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원리는 바로 상층과 하층에서 이류가 강한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환원이 됩니다. 상승 속도는 결국엔 와도 이류가 어디서 강하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와도 이류 하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PVA냐 MVA냐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PVA면 와도가 들어오는 지역, MVA면 와도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곧 저기압이 들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풍하측, 저기압의 풍하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 지역은 풍상측이고요. 그래서 상층에서 PVA 지역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PVA 지역에서 바로 지금 상승 운동이 있다.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저기압이 있을 때 저기압이라고 할 때 기압계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니까 여기가 PVA죠. 여기가 MVA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카이가 양수였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러니까 카이가 음수였었죠. 저기압이 들어오니까 지오포텐셜 하이트가 떨어져야 되겠죠. 카이가 음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W가 지금 와도 이류가 PVA니까 양수, 즉 오메가로 따지면 음수고 상승운동, 이 지역에서 상승운동이 있다. 그죠? 상승운동이 있으면 상층에서 다이버전스, 좀 그림이 지금 제가 복잡한데요.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PVA이고, 여기가 MVA였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이가 PV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이가 음수, 곧 저기압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케이션에서 상승 운동이 있는 지역이고요. 상승 운동이 있으면 상층 발산이 있죠.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 준지균 그러니까 비지균 운동의 성질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저기압이 있고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구심 가속도를 이렇게 받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비지균풍은 이렇게 불고요. 여기는 구심 가속도가 이렇게 부니까 왼쪽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불고요. 그래서 비지균풍은 이쪽에서 발산이 돼요. 이거 다 배웠었죠?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이버전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오메가 이케이션에 따라서도 지금 이 지역의 상승 운동이 아래쪽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항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비항의 예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W가 상층의 절대와도 이류에 비례하니까 지금 이 패턴을 보고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곧 상승 운동이 생길 것인지 하강 운동이 생길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트러프 축이니까 저기압이죠. 그죠? 저기압의 풍하측에는 어떻다고요? 상승 운동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일기도를 보는 순간 아, 이 지역에 상승 운동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우리가 절대와도를 쉐이딩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당연히 트러프 엑시스에서 지금 절대와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절대와도 여기 강하면 절대와도가 여기서 제일 강하면 절대와도 이류, 즉 PVA와 MVA가 어디냐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찾아내 봅시다. 실제로 절대와도 이류를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B지역에서 와도 이류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C지역에서 풍하측의 절대와도 이류가 가장 강하고 풍상측의 절대와도 이류는 가장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PVA이고 여기가 MV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C지역은 상승운동, A지역은 하강운동 충분히 예상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오메가니까 부호가 반대죠. W로 생각을 하면 C에서 상승, A에서 하강 운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준지균 역학의 원리에 따라서 절대와도 이류가 이렇게 상승 하강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C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항의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W가 심플하게 온도 이류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강조드리는 것, 온도 이류는 항상 하층이다. 그죠? 왜냐? 대기 상층에서는 온도 경도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상승 하강 운동을 중층에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건이 결국에는 하층에서 어느 지역에 웜 어드벡션, 어느 지역에 콜드 어드벡션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메가 이케이션이 연결하는 것도 하층의 온도 이류가 중상층의 상승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오메가 방정식이 지닌 근본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어느 지역에서 콜드 어드벡션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웜 어드벡션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향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층에서의 온도 이류가 상승 속도를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제 온도 이류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는 사실은 바람이 상층으로 올라갈 때 순전하느냐 아니면 반전하느냐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층의 일기도 패턴과 상층의 일기도 패턴만 있으면 사실 온도 이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시죠. 지금 이 일기도상에서 지상에 이런 트러프가 존재하고 있고요. 상층에는 클로즈드 컨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때 지금 하층 저기압, 이 지역에서 살펴보면 하층 이제 저기압의 풍상측이죠. 하층 저기압, 풍상측에 지금 저기압, 이쪽으로 갈수록 저기압이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층에서는 컨터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런데 상층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상층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즉 바람이 하층에서 이렇게 불다가 상층에서는 이렇게 분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돌아갔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 바람이 반전된 거죠. 그죠? 바람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킹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 콜드 어드벡션이 있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반대로 지금 풍하측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풍하측에 있어서는 하층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고 상층 바람이 파란색 컨터를 따라서 이렇게 불고 있죠. 그러면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쪽은 반시계 방향, 이쪽은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쪽은 순전, 비어링, 그리고 이쪽은 웜 어드벡션이 되겠죠. 이 지역에 콜드 어드벡션, 이 지역에 웜 어드벡션이 됐죠. 그럼 콜드 어드벡션 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W가 콜드 어드벡션이 있으면 W가 하강 운동, 웜 어드벡션이 있으면 상승 운동. 그죠?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압이 있을 때 이렇게 콜드 어드벡션이 있고 웜 어드벡션이 있으면 여기는 상승, 여기는 하강.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웜 어드벡션이 있으면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드 어드벡션은 공기가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하강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어쨌든 이것이 온도풍 균형에 의해서 백킹과 비어링이 나타나니까 일교도상에서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상승과 하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해본 W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비어링이 있는 곳에서 상승, 백킹이 있는 곳에서 하강 나타나는 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킹이냐 비어링이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승 운동, 하강 운동이 있는 지역을 잘 구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6시간 강수 예보 자료인데요. 보시면 당연히 상승 운동이 있는 지역에서 강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도만 봐도 놀라운 게 사실은 이렇게 이 지역에서 상층, 하층, 일기도 두 개만 있어도 바람이 순전하는지 역전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인지까지 다 진단이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지오 포텐셜 하이트만 알면, 그죠? 오메가를 알 수 있고, 결국 프리시피테이션까지 정성적으로 어디서 내릴 것인지가 추정이 된다. 요 두 개를 이어주는 링크가 결국 오메가 방정식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메가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메가 방정식은 결국은 준지균 역학체계 하에서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이 어떤 항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방정식을 정의해보면 첫 번째 B항이 결국 절대와도 이류 항이 되겠고요. 절대와도 이류의 연직 차분항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은 결국엔 절대와도 이류의 연직 차분항은 상층의 절대와도 이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층의 PVA 지역하고 MVA 지역만 잘 파악하면 어떤 지역에서 상승 운동이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하층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C항이죠. 하층에서 콜드 어드벡션이 들어오면 하강, 웜 어드벡션이 들어오면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 이퀘이션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메가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메가 방정식 활용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사실 하나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대기에서는 오메가 방정식의 우변이 때때로 A항, B항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서 때때로 굉장히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항으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저기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PVA 지역이죠. PVA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곧 상승운동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보시면 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콜드 어드벡션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강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가요? 잘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배치에 따라서는 상층의 양의 와도 이류와 하층의 한랭 이류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서 사실 A 같은 지역에서는 준지균 역학에서 만들어지는 오메가 방정식으로 상승 하강 운동을 예단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캔슬하는 게 많다고 해도 수치적으로 각 텀을 굉장히 정교하게 구하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치 연산으로 풀어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번 강의에선 다루지 않을 텐데요. 요 방정식에서 앞에서 봤듯이 두 연직 운동을 진단할 때 요 B항과 C항을 서로 하나의 항으로 묶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캔슬되는 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고 서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Q벡터 방법이라는 걸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Q벡터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선 제가 다루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Q벡터로 Q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이 실예에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치 연산 자료를 통해서 주로 W를 분석을 하고 제 생각에는 오메가 방정식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상승 운동이 굉장히 쉽게 추정되는 지역인지 하강 운동이 추정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도 상식이 그 정도 어떤 지식이 있으면 기상 일기도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Q벡터를 따로 배운다기보다 사실은 오메가 이퀘이션 정도를 배우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오메가 방정식의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